안녕하세요. 공부를 나누다의 승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입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원래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하던 말입니다. 직업은 갖지 않고 학위만 계속 쌓아가는 대학생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취직도 잘 안 되고 사회생활하기도 두렵고 성인으로서 책임도 회피하기 위해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치열하게 사회생활하면서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하려고 상시로 공부하는,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는 모습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롱런 하려면 롱런 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미래는 우리의 배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린다 그레튼 교수가 2017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세까지 꾸준히 배우고 일할 각오로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노년은 선물이 아니라 고독과 빈곤 속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 팩트를 세게 맞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책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사람들은 2019년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책에서는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사라지고 물길도 바뀌고 아마 이전과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기업들의 디지털화,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5년쯤 앞당겨졌습니다. 이 말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도 그만큼 앞당겨졌다는 것인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를 외면할 리가 없겠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는 2020년을 기점으로 로봇 사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내 자리가 없다와 실력은 있지만 내 자리는 없다 중 어떤 상황이 더 힘 빠질까요? 후자는 실력과 무관하게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얘기니 노력도 희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책에서는 진짜 실력자는 살아남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실력자란 언오리지널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말합니다. 자기만의 독자적 콘텐츠, 대체 불가한 것이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실력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강사로 예를 들어볼까요? 오프라인에선 수십 번의 반복된 강의를 온라인으로 한 번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소에 제약받지 않기에 모든 사람을 온라인이라는 장소에 한 번에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부에 전달하는 언오리지널 강사는 필요 없어지겠죠? 그동안 정보 전달자 역할이 필요했던 건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는 데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진 명사나 저자는 강의료가 비싸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제약이 사라졌으니 사람들은 모두 오리지널만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실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되 자신이 진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는 그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데요. 박사학위 같은 경력이 많은 것이 아닌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공부해서 이미 갖고 있는 전문성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나의 직업도 로봇에 대체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책에서는 이에 대해 단순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바로 단순 반복 작업이 가능한 일은 로봇에게 대체된다는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4가지의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독창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업무인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업무인가? 세 번째, 좁은 공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 네 번째, 협상이 필요한 업무인가? 어떤가요? 여러분의 직업은 로봇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인가요? 아니면 현재 학생이거나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이 많겠죠? 그 고민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애플 CEO 팀 쿡은 2018년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의 절반은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다라고 말했고, 구글은 자세히 수요가 많은 역할인 데이터 애널리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UX 디자이너 등이 될 수 있는 6개월 단기 교육 프로그램인 구글 커리어 자격증을 온라인에 개설했는데 이를 수료하면 채용에서 4년제 학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핀테크 기업 토스가 개발자를 채용할 때 서류 평가 절차를 없애고 지원자 전원에게 1차로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공식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책에서는 폴리매스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폴리매스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식이 많은 사람, 쉽게 말하면 문이과가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포스텍 융합대학원의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게 데이터 관련 기술 역량을 가르칩니다. 문과, 이과를 융합해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를 키우는데 이 분야는 논리와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공대적 자질과 인문사회적 자질이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앞으로는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결합하고 응용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토론은 창의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론은 단순히 말을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사고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토론은 특별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식사 시간에 그날 신문 기사의 주제로 함께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는 식사 시간에 자신이 만난 유력 인사나 사업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머니 로즈 피츠제럴드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읽고 토론하게 했고 덕분에 항상 식사 시간이 2시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존 F 케네디는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해 대통령이 되었죠. 물론 대통령이 된 것이 토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자녀와 함께 식사 시간에 토론을 하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알면 좋겠죠? 여러분 혹시 무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학생이시라면 친숙하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자면 대학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 후 원하는 과목이나 배우고 싶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강좌 여러 개가 뜨는데요. 원하는 강의를 클릭하고 청강 등록 혹은 수강 신청을 누르시면 내 강의실로 강좌가 들어가고 이 강의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1주차부터 강의 여러 개가 나옵니다. 1주차 강의를 눌러보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무크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의 강좌들을 들을 수 있는 코세라라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무크에 대해서 소개한 이유는 바로 울트라러닝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올라온 대학 강좌를 이용해 공부를 한 사람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스콘 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2개월간 무료로 모든 수업을 공개한 MIT 오픈 코스웨어를 통해 MIT 컴퓨터 대학 4년 과정에 해당하는 33개 과목의 수업을 공부했습니다. 4년 과정을 1년 만에 끝낸 것입니다. 학교 캠퍼스에는 가본 적도 없고 MIT와 4,000km 떨어진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수강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이 공부 방법을 울트라 러닝이라 이름 짓고 책을 출간했으며 강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들으니 대단하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4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서 공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지만 2년으로 압축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빼고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거겠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무크나 코세라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분야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 울트라러닝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렇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다룬 내용들은 책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긱 이코노미나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회사에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자녀에겐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등 제가 시간상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되시는 많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공부를 나누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